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혁명이라는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학기맞이 공부법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하면요. 통합사회, 한국사 이런 강의를 이제 현장 강의에서 가르치는 그런 혁명이라는 강사고요. 경제나 법정치, 일반사회 통계 이런 쪽으로 좀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 4월 중순 정도부터 시험을 맞이할 텐데요. 시험을 맞이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짧게 이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학기 중간고사에 자 여기다가 이름을 써줄게요. 1학기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보통 이렇게 특정이 됩니다. 이 통합사회는 교과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이상의 것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불안일 뿐 교과서만 나온다고 한다면 중학교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텐데 교과서 이상의 것이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을 보기도 할 텐데 자, 첫 번째 교과서는 체감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난이도에 압박이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교과서 문제를 틀린다고 하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틀렸거나 내가 외우질 않아서 틀렸구나 이런 의미일 뿐이죠. 교과서의 시험 범위는 보통 한 번 시험에 40에서 6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통합사회 교과서의 특징이 한국사랑 다르게 깨알 같은 글씨가 많지는 않습니다. 절반 이상은 그냥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명사들이 있어요. 사회학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용어, 지리 용어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빈칸 학습을 활용해서 하면 좋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학원 수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새 학생들은 이제 어플 같은 걸 활용해서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칸 등을 통해서 이제 교과서에 어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하얀색 테이프형으로 된 그 수정 테이프를 가지고 교과서에 이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프린트로 그런 다음에 거기를 지운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 수첩으로 요약을 하든지. 일단 교과서 학습인데요. 이거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첫 출발은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일단 교과서 개념을 정리하고 빈칸을 해야 되겠죠. 내용도 모르는데 빈칸을 채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첫 출발은 교과서 개념 정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관련된 심화 개념 정리. 필기, 판서. 그리고 나서 학교 기출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 정리 첫 번째. 이게 더 쉬우니까 쉬운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가독성 있게 빨리빨리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일단 외워요. 막 더 이상 살 붙이려고 하지 말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과서 예를 들어 지리가 있다. 그럼 열대기후의 어떤 농작물이 뭐다. 교과서에 나온 것만 일단 외우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지 말고.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심화 개념 정리를 해서 학교에서 수능 특강이나 이게 고3용 어떤 연계 교재들을 막 이렇게 활용해서 시험을 프린트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이걸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면 이게 완전 난잡해지고 외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과서 개념 정리 딱 하고 교과서 빈칸 한번 해보고 하면서 슬슬 이제 중심 개념을 외워놓은 상태에서 심화 개념 정리를 해서 심화 개념 정리까지 한 후에 학교 기출 문풀을 먼저 해요. 왜 학교 기출을 풀어야 되냐면 학교 기출은 이런 의미가 있죠. 출제 유형을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죠. 학교 선생님께서 주로 냈던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좋습니다. 이 내신은 학교의 전통을 갑자기 막 획획 뒤바꾸는 그런 시험을 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 공립학교의 경우는 사립과 다르게 공립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바뀌거든요. 바뀌시더라도 기존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완전 다 바꿀 거면 얘기를 하고 다 바꿉니다. 그러면 그때 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를 보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수능형 문항을 많이 내는 학교였다. 우리 학교는 내신의 지엽적인 문장을 많이, 교과서 지엽적인 걸 많이 내는 학교였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후에 교과서를 더 중점적으로 할지, 구석구석을, 아니면 심화 개념 정리로 수능형 문제풀이를 많이 할지를 정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한 후에, 이 두 개를 한 후에 학교 기출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먼저 학교 기출을 보고 방향을 잡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 이게 수능형인지 내신형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교과서 그리고 수능형 내용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수능인지 내신인지 딱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는 지리는 수능으로 내고 윤리도 수능으로 내고 나머지는 교과서만 낸다. 아니면 우리 학교는 뭐 싹 다 수능형으로 낸다. 아니면 우리 학교는 수능형을 다 배제하고 싹 다 교과서만 낸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후에 자, 일단 교과서 빈칸 학습 이후에 부교재가 있는 학교는 부교재를 전면적으로 시험에 내진 않거든요. 일단 요게 된 상태로 부교재 정리를 하는 거죠. 부교재는 교과서와 관련된 거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페이지 또는 학교 수업에서 다룬 페이지. 보통 부교재를 1학년용 EBS 개념 완성과 1학년용 수능 스타트의 문항 또는 뭐 시중 교재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이 부교재를 쓰는 이유는 교과서에 부족한 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부족한 어떤 자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쓰는 것뿐이니까 학교에서 골라준 것들 위주로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다 낼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대비해서 마지막에 바짝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걸 외우는 거죠. 그래서 나올 만한 데부터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뭐 계획만 장황하고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통합사회가 좀 어렵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다. 이러면 어려운 건 이것 때문입니다.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는 고3 수능 특강과 수능 기출 타 교과서를 적절히 뒤섞어서 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 유형이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고3 수능 특강을 집어넣으면 유형이 고난이도가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유형이 그래프로 나오거나 통계로 나오거나 아니면 윤리 OX집 어려운 문항처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학교 프린트가 수능형으로 나오는 학교다 그러면 교과서와 부교재보다 프린트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형이라면 일단 여기에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나 광역 자사고에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고3 선생님이 내려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3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내려와서 뭐 사회문화 위주로 낸다거나 아니면 생활과윤리, 윤리와 사상 위주로 낸다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리 위주로 낸다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둘이가 한 세트겠죠. 학교 프린트를 다루는 학교는 반드시 학교 필기도 수능형으로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별 얘기 없었다. 별 얘기가 없는 그런 평범한데 은근히 좀 어렵다 하면 교과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면 좋고요. 단원별로 좀 전략을 짧게 세워준다면 자, 1단원은 관점 문제인데요. 1단원은 일반적으로 그냥 독해 유형으로 나옵니다. 독해를 해서 무슨 관점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시간인지 공간인지 사회인지 윤리적 관점인지를 찾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일반적인 출제 경향. 이거는 독해입니다. 일반적인 출제 경향은. 하지만 뭔가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냅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고3 사회문화 통계를 여기에서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냐면 인구 부양비 통계를 내기도 해요. 인구 부양비 통계, 유소년, 청장년, 노년의 인구 부양비. 현재 사회문화 수능에 20번 고정 문제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 학교 교사가 가르친
내용 비슷한 거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유형이 비슷한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푸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소년, 청장년, 노년에서 뭐 전체 집단을 주고 뭐 A 지역, B 지역 가중 평균으로 구하는 경우까지 알려줬다와 그냥 평이하게 얘기했다 하면 평이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거기만 딱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특히 이제 시중 교재인 고3 그 연계 교재 사회문화에 많이 있거든요. 사회문화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윤리 영역은 여기에서는 윤리와 사상이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는 이제 프린트와 부교재의 의존도가 좀 있습니다. 통합사회 이 교과서 자체가 윤리가 그렇게 막 자세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교재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동양사상, 유교, 불교, 도가에다 정약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양사상,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칸트 공리주의까지 그 내용을 쓰고 또 쓰고 외우는 거에다가 개념 암기도 있지만 문장 OX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시중 문제집에 많아요, 이거. 문장 OX 연습인데 이거를 너무 고3 거를 풀면 풀다가 내용이 막히거든요. 1학년용 시중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좋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선생님 강의나 이 강의들을 들으면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장 OX 연습 같은 걸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개념만 외우지 말고 말을 바꿔서 내는 이 방식을 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지리는 보통 이제 부교재 같은 걸 많이 활용합니다. 지도 때문에. 그래서 3단원에선 지리와 윤리가 나오는데 이때 윤리는 환경윤리가 나와요. 인간중심주의, 뭐 생태중심주의. 이게 생활과 윤리거든요. 이것도 개념 암기 더하기 OX까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객관식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는지 막 범주 판단을 내니까 이것도 이제 시중 문제집을 사거나 아니면 생활과 윤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장을 잘 정리해 놓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지리는 그래프와 지도 객관식을 많이 풀어보고 가면 도움이 돼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와 객관식을 좀 풀어보면 큰 도움이 되고 보통 세계지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고3 세계지리 앞부분 수능 특강 문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리고 4단원의 출제 포인트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4단원은 종교와 관련된 수능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와 지도 문제를 주로 출제하고 그리고 사회문화 통계가 여기서 다문화 사회 통계가 나와요. 다문화 사회 통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1에서 통계 문제를 한 번씩 내기도 하니까 보통 통계를 내면 너무 양을 펼치지 말고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친 것과 최대한 비슷한 것을 하고 간단한 산수와 수학 정도만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게 내거든요. 너무 고난이도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계가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또는 논리추론은 문화 이해 태도와 문화 변동에서 이렇게 내거든요. 여기서 뭘 내냐면 카드게임 유형 같은 걸 냅니다. 또는 채점형 문제 같은 거를 내니까 이거는 사회문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관련된 문제집을 사거나 아니면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5단원은 보통 도시화나 공업, 교통이 나오는데 여기는 서울 내부 구조 위주로 공부하고 하나 더 펼친다면 경기도 위치 암기, 명칭 암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풀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을 보면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사회문화 통계가 나오는데 정보 격차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대비를 해주면 돼요. 어쨌든 뭐 이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한다면 통합사회 내신 경향성은 이러합니다. 일단 교과서를 구석구석 내는 학교들이 있고
보통 교과서 구석구석을 내면 모두 고르시오를 내서 헷갈리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빈칸 학습을 여러 번 하면 객관식 아무리 모두 고르시오여도 내용을 정확히 알면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뭐 주관식 단답형도 빈칸 학습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빈칸 학습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퀴즈 논리 추론은 이거는 객관식을 한두 번은 대표 유형을 좀 풀어보면 도움이 돼요. 보통 이런 걸 낼 때는 학교 기출을 풀어보면 되거든요. 학교 기출에 이거를 냈기 때문에 이 퀴즈와 논리 추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유형을 여러 번 연습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학교 기출 여러 번 연습. 왜냐하면 시중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많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내지 않는데 굳이 그 시간 아깝게 다른 문제집까지 다 찾아서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출을 여러 번 연습해서 그 유형, 학교 선생님께서 선호하는 유형을 마스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 통계 유형을 가끔 내는 학교들도 있는데 많이 내오진 않으니까 일단 앞에 두 개를 다 한 후에 이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통계 유형을 강화할 때 뭐 비율과 수의 문제, 또 증가율, 뭐 전년도분의 현재 빼기 전 곱하기 100 이런 증가율과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낸다거나 또는 전체 집단을 통해서 가중평균을 구하거나 또는 뭐 경제 통계를 내거나 뭐 2학기 진도지만 땡겨와서 내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뭐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의 첫 출발은 개념 정리죠. 그러므로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탄탄하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아요. 개념이 완벽하다면 그 다음에 퀴즈와 논리 추론, 통계 유형은 부수적인 것 뿐이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학기에 잘 대비해서 꼭 원하는 등급 맞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